자, 거기 출제 경향 수험 대책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몇 문제 된다고 나와 있어요. 몇 문제 출제된다? 예? 5문제 내지 6문제. 자, 바로 직전 시험에서 이게 몇 문제 나왔을까? 5문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 시험에, 그 이전 작년 1년 전 시험에서는 7문제 나왔어요. 7문제. 그래서 5문제, 6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기분 좋으면 7문제도 나오고, 이 한 단원이 대여섯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거 대단한 단원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이게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별도로 없었고, 공인중개사의, 자,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법률 명칭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시험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시험에서 한두 문제면은 까다로우면 포기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별도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붙어있던 게 법률 2개로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이 문제가 5문제, 6문제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별도로 떨어지면서 내용이 추가가 많이 돼서 사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좀 시계가 지금 없네, 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 시계를 풀어놔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자, 이거를 지금 현재 하는데요. 요 파트는 버릴 거는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되고, 자,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이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 자, 이 내용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느냐. 외국인 토지법. 이게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자, 또 추가가 된 게 공법에서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여러분 국토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 뒷부분에 토지거래 허가 배우잖아요. 공법에서 배우죠.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이거 하나에서 지금 이렇게 3가지로 내용이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법에도 시험에 나오고 공법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법에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법을 보면은 1페이지에 목적돼 있죠. 그죠? 이 법이 무슨 법일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국민 경제 이바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어디서 본 거지 우리가?
어디서 봤어? 어디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예?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뭐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마지막 목적이 뭐였어요? 국민 경제의 이바지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도 뭐에 이바지한다? 예?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최종 목적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최종 목적이 똑같다. 뭐에 이바지? 국민 경제의 이바지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최근에 시험에서 지문 1개 정도로 나와버렸어요. 벌써 이번 시험도 나왔고 작년 시험도 나왔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가 최근 시험이 중요한 거로 이제 됐으니까 그렇다 해서 이 문제가 다음 중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뭐 틀린 거 찾아라. 자,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지문이 1개 내지 2개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작년 문제에서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국제연합이라는 거 있죠. 밑줄 쳐놨잖아요. 밑줄 쳐놨죠? 자, 국제연합이 외국인 등에 포함되느냐? 자, 포함돼요, 안 돼요?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보시면 앞 페이지 원칙으로 자,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이다. 이거는 민법 정의하고 똑같고 민법 99조의 토지 건축물이고 부동산 등 자, 이거 뭐 뻔한 거고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잖아요. 뻔한 거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 외국인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노래 같다.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 어디서 많이 보던 노래 같은데 가수 누구죠? 예. 자, 여기 보면 외국인 등에서 개인이 하나 있죠. 가호에 개인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끝나? 끝에 끝나는 게 뭐지? 법인 또는 단체. 예? 그래서 이거 생으로 뜻을 모르고 외우려 그러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어떤 그 흐름과 규칙을 여러분들이 몸소 익히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자, 이 개인은 누구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러니까 사람 얘기예요. 사람. 외국인 사람. 그 다음 그 이하부터는 전부 다 단체. 자, 됐죠? 법인 또는 단체인데 자, 답원 이하부터 특이한 점이 있죠. 2분의 1이 숫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예? 다번에 2분의 1, 라번에 2분의 1, 가번에 2분의 1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뭐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국제연합과 산하기구, 전문기구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거 읽을 때는 2호, 3호, 4호 호로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자, 전부 다 2호, 3호, 4호 뭐로 끝나? 기구로 끝나죠. 그래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기구는 국제연합과 뭐다?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국제연합은 외국인 등에 포함됐다 안 됐다? 됐다. 그죠? 기구도 포함됐어요?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자, 우리가 외국인 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거 살펴봤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다. 자,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네. 그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게 옛날에 숫자가 뭐였을까? 60일이었다고. 60일. 여기에 60일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릴 수가 있어.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이렇게 하고 계약 체결을 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신고가 있는데, 자, 계약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에서 신고를 한다. 자, 그래서 없던 지문이 바로 국가 등. 이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국가 등은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옛날에 안 했다고. 왜냐하면 주체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체잖아요. 그죠? 국가 등은. 그런데 지금 신고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예? 지금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공공기관, 이건 뭔 줄 알겠죠? 지방직영기업. 자, 이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이 설립한 회사를 지방직영기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뭔 줄 알겠고, 지방공단 뭔 줄 알겠죠? 자, 이런 것 등이 국가 등이고, 국가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고, 매매 계약, 거기 밑줄 해놨죠, 그죠?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두 번째가 공급 계약이 있고, 공급 계약제가 밑줄에 해놨죠? 그 다음에 또 선정된 지위가 있어. 선정된 지위. 자, 매매 계약 밑줄 쳤고, 공급 계약 밑줄 쳤고, 그 다음에 선정된 지위. 자, 매매 계약 볼게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럼 여러분 부동산이 뭐라 그랬죠? 부동산 토지 건축물이라 그랬잖아요. 또 공급 계약,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여러분 주택법은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택지개발 촉진법은 배워 안 배워? 예? 공법의 시험 과목이다 아니다? 어머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데 공법의 시험 과목, 국토의 계획 이관한 법률,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 주택법, 또 건축법, 또 하나 마지막 농지법 6개잖아요. 옛날에 택지개발 촉진법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나라에서. 워낙 범위가 크니까. 공법이 워낙 공부할 분량이 많잖아요. 줄여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좋은 거죠, 그죠? 옛날에 한 7년 전쯤에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생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좋아요? 시험 범위가 좁아지면 더 공부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배울 때 여러 가지 이 법을 많이 배워야 나중에 실무에 가서 더 이제 실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그거는 시험 합격한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맞아 안 맞아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매매계약, 자, 이게 신고 대상이고 또 택지개발 촉진물 주택법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무슨 계약? 공급계약. 자, 여기서 주택법 등 오른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있는데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이잖아요.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시죠. 자, 8개가 나와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자, 다음 페이지로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자, 이게 7개호가 있지만은 4의 2가 있으니까 8개죠. 자, 요 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률 제목 이름을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암기해 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앞에 페이지로 2페이지로 가서 자, 3호에 다음 강목원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이다 했는데 제 2호에 따른 2호가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대통령제하는 법률 아까 8개 있었죠. 여기에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있고 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들 이 법은 지금 공법에서 지금 아직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직 안 배웠죠? 네. 제가 작년에 아주 모 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원에서 랭킹 막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어떤 여성 동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합격을 한 분에게 물어봤다고요. 지금 공부하는 분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합격한 사람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딱 핵심 2개만 얘기해 봐요. 최고 핵심 2개가 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고 핵심 2개 그러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최고 핵심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합격하셨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뜻을 모르고 그냥 암기해가지고 시험용으로 합격한 거거든. 그러면 본인이 합격했는데도 본인이 합격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자, 노후화된 낡은 주택을 개발하자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법이라고요. 재개발이 뭔지 알죠? 재건축이 뭔지 알죠? 그거 진행하는 법이 무슨 법이야?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인가로 취득한 뭐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봅니다. 신고 대상 3가지 매매계약, 공급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 신고가 있고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신고가 있어요. 단독 신고. 자, 먼저 계약 당사자가 신고한다. 자,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 날인.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칙이 뭐죠?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 신청 서면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 매도인 매수인 공동 서명 날인. 자, 개공이 신고한다. 이 경우에는 개공이 중개를 완성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시입니다. 중개를 완성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시에 이때 개공이 신고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데 당사자가 신고해버리면 개공은 과태료 처분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개공이 계약서 작성했으면 거래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개공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독신고는 자, 단독신고. 자, 우리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이 동그라미 4번에 공동중개 경우 일방 단독신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번에 거래 당사자 단독신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 이 단독신고는 자, 어느 일방이
자, 신고를 거부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 양방이잖아요. 어느 일방이 나 신고 안 하겠다 거부해버려. 그러면 한쪽이 신고 거부하니까 나머지 한쪽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일방이 신고 거부 시는 단독 신고하게 되고, 만약에 개공이 중개했다. 개공이 혼자서 신고하면 되는데, 자, 이 경우도 개공이 공동 중개했습니다. 여러분, 공동 중개했다 그러면 개공 2명 이상이 매도인 매수인 맞춰서 공동 중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어느 일방 중개사가 신고 거부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경우도 뭐 한다? 단독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6번에 보면 3페이지 6번에 거민 의지가 있는데,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의제, 거민 받은 것으로 인정되게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자, 당사자 간에 자, 직접 계약이다.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 여러분, 부동산 계약은 이 개업공인사 중개 안 거치고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자,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단 이제 서명 날인은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해서 신고서는 자,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단독 신고한다. 단독 신고할 때는 어느 일방이 신고 거부하게 되면 자,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단독 신고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신고하면 됐는데 지금은 단독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돼요. 그 서류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또 그 이호의 단독 신고 사유서. 자, 단독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사유서, 이걸 첨부해라. 자, 사유서는 뭐 간단하게 저쪽에서 신고를 거부합니다, 이런 이 내용을 쓰면 되겠고, 계약서 사본, 자, 이걸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국가 등에 의한 신고다. 계약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자, 그러면 국가 등에서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서 혼자서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 완성했다. 개공이 중개 완성했으면 개공이 자, 서명 날인해서 자, 개공이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특이한 점이 이 4번에 보게 되면 4페이지 4번에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 1번 봅니다.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 뭘 제출해라?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한다. 자,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자, 이걸 제출한다는 겁니다.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이거 작년에 없던 법인데 신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상대방이 법인이다. 2번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다. 자,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서식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한다. 자, 어떤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한다. 그럼 어떤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을 한.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 6페이지로 가보시면 6페이지에 6페이지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자, 이게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이건데 이게 4페이지로 잠깐 한번 더 가보세요. 4페이지로 잠깐 가보시면 자, 가운데 3번 이용 별표 1 제2호 남목 2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6페이지 나와 있는 자, 그 서류가 자, 제가 1, 2, 3, 4, 5, 6, 7, 8 다음 보고 한 1, 2만 한번 볼게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에는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계약서 또는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이런 게 막연하게 이해는 되고 있죠, 지금. 그죠? 예? 자, 8번까지 다 읽어봐도 막연하게 이해는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요거도 신법으로 새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요게 법률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들어온 거예요. 시행규칙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시행규칙에 이런 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5번 보시게 되면 자금 조달계 입주 계획서 분리 제출이 있는데 자, 이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별도 제출할 수 있다? 30일. 자, 요건 좀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자, 이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25일 그 동그라미 딱 치시고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게 되면 7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의무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건 당연히 제시해야 되겠죠. 신분증명서,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증 될까 안 될까요? 학생증은? 여권은요? 여권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나와 있죠? 네. 일반적으로 공무원증도 신분 확인되는 건 이상이 없는데 법으로 딱 규정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발급이다. 자, 옛날에는 이게 교부였어, 교부였는데 지금은 발급이다. 어디에서 발급해 준다?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 이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일까? 부동산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할일까? 예? 자, 중개사무소가 용인시 처인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의 대표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계약했어. 그러면 신고관청이 어디? 강남구청인 거예요. 서울 강남구청. 그래서 신고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할 관청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9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한 거래 계약 체결의 경우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자, 요거 밑줄 쳐봐요. 이게 바로 전자계약입니다. 이게 옛날에 뭐라고 했어? 전자계약서라고 했다고. 전자계약서. 자, 이게 지금 이 국토교통부에서 약 2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해서 이거를 제발 좀 기업 공유증사님들 이 시스템으로 좀 하십시오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잘 안 하고 있어? 잘 안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게 뭐 1%인가 2%밖에 안 쓰고 있어요. 100에 한두 명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인데 이걸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제출 대행이다. 신고서 제출 대행이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은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의 위임을 받았다. 개업공유회사가 자기가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임한다. 누구한테 위임할까? 예? 소공한테 위임하겠죠. 중개 보조원한테 위임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명색이 부동산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자격증 내가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 중개사무소의 대표가 접니다. 저 중개업 경력 30년이다. 이 정도 경력자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계약서도 못 쓰게 하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우리 사무실 직원인 공인중개사 그 사람만 하게 하고 이거 진짜 국가에서 너무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그분의 또 이렇게 좀 아쉬운 상황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그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알려줬는지 얘기할까요? 예. 자격증 따세요. 30년 동안 중개업 했다고 어디 가서 헛소리 팅팅하지 마시고 자격증 따시라고. 제 말 맞아 안 맞아? 예를 들어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상태에서 중개업 30년 했다. 그러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와, 저 사람 대단한 베테랑이네. 이렇게 존경스럽지. 근데 중개 보조원으로 30년 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냐고. 맞아 안 맞아요? 그 말이 어디가 자랑이나 입에서 나오냐 진짜로. 예? 예.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을 왜 본인이 못 따고 30년 동안. 자,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한테나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당사자, 법인, 매수인, 위임받은 사람은 자, 여기에 서류를 제출해. 서류를 제출해야 돼. 위임 서류. 자, 위임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위임장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신분증명서 사본. 자, 그럼 위임장은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당사자가 매매계약 매수인은 매도인 매수인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그다음에 또 신분증명서 사본인데 이거 누구 거? 거래 당사자 거. 자, 이거를 받아서 신고 위임을 할 수가 있고 개공이 소공한테 위임한다. 여러분, 개공이 소공한테 위임하게 되면
위임장, 신분증 4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 개공고. 자, 소속 공정거사 자신의 신분증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소속 공정거사 자신이 내가 소공입니다. 자, 하고 신분을 밝히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에 금지행위가 있는데 금지행위. 자, 이건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도 금지행위 배웠다 안 배웠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행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부동산 개공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금지, 수수료 초과 금지, 거짓된 언행 금지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협력행위 금지 배웠죠, 그죠?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금지 이런 게 배웠잖아요. 자, 그럼 이 금지행위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상의 33조 금지행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이 두 가지 금지행위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한 번, 몇 번만 이렇게 읽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고 외우는 거는 어디 거 외우면 된다? 예?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외우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나온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외워버리면 이건 자동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한 두 개만 볼게요.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자, 이런 게 바로 이 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고 내역에 조사되어 있는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다. 자,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다? 신고관청이. 자,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어떤 걸 요구한다? 계약서 제출해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해라.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이다.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10억대가 형성돼 있는데 뭐 8억에 신고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신고 내용의 자료 제출 요구인데 국토부 장관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다음 각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 내용은 파악이 빡 돼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그 다음에 또 다음 항목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대출, 정기예금, 그 다음 주식채권,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자, 이런 거를 신고 내용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 뭐죠? 내가 이런 명목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자료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취득자금 자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신고 가격의 검증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자, 여기 보시죠. 신고 가격에 가격 검증에서 국장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자,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고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신고관청에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라고 국세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라고 세무사 시군구에 통보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요거 뜻을 모르면 시험에 나오면 상식으로 못 풀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처인구청장하고 누가 더 높아요? 예? 구청장이 높지 않나? 갑자기 웃음 나오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을 하잖아요. 이건 전국적인 거를 다 가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하겠지. 전국을 다. 근데 국장이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한 거를 누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한다고? 예? 신고관청이. 뭔가 지금 이상하지, 이거? 예?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는 처인구청장은 한참 저 밑에 있잖아요. 근데 국장이 가격 검증 체계 시스템을 마련해서 구축 운영했는데 이게 적정한지 검증을 누가 한다고? 신고관청이 한다고요. 국장 입장에서는 열받아 안 받아? 자기 저 밑에 부하 직원도 안 되는 이런 하급 기초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축 운영한 거를 검증한대. 이상하죠? 자, 근데 이거 뜻을 아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동네 골목골목마다 다 알아볼라. 모르지? 동네 골목골목을 알을 수 있는 공신력 기관은 기초단체 장들이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과연 우리 동네에, 자, 국장이 전국 구축을 운영한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잘 반영됐느냐, 이 검증을 기초단체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 이거 시험에서. 국장하고 신고관청하고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외워버리면, 이거 바뀌어버리면 답을 못 찾아. 신고관청이 구축 운영해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성 검증한다. 그러면 맞는 것처럼 들린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게 되면 신고가격 조사 결과 고발 통보되어 있는데, 자, 상급기관에 보고돼 있죠. 그죠? 신고관청 다음에 특광도지사가 있잖아. 그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죠? 그렇죠. 신고관청은 어디다가 보고한다? 특광도지사한테. 그러면 특광도지사가 시도지사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보세요. 여기 보고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신고관청이 이거 초급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지금 이 말이라고. 자,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야 하네. 보고하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보고해야 하네. 보고하죠. 이 말이라고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발 괄호 열고 수사기관이 있고 통보 괄호 행정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고소와 고발은 사법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들어가고 통보 문제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뭐죠? 시군구청이잖아. 이 행정기관이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고소고발은 수사기관,
통보는 행정기관 이렇게 구별하시면 이상이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사항이다. 자, 8번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매년 나오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공통이 있죠, 그죠? 계약 체결일, 거래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개공 인적사항, 개공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 자, 공통상.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오른쪽 가호에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자, 다음 페이지에 법인 등기 현황,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그러면 자, 지금 매도인이 법인인데 상대방은 개인이다. 이런 경우가 가하고 자, 매도인이 법인인데 매수인도 법인이다. 법인과 법인 간에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먼저 감옥에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이것도 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자, 임원 간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자, 친족 관계가 지금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친족 관계가 몇 촌까지냐? 6촌 이내입니다. 6촌 이내. 써놓아서 6촌 이내. 자, 그 다음에 나호에 주택 취급 목적, 자,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거래 대상인 주택의 취득 목적,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자, 그 밑에 3번. 법인 이외의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오른쪽. 거래 대상 주택에 취득한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지급 방식. 나번.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 자, 그래서 한 장 앞으로 다시 빠꾸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공통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 법인이 어쩌고 저쩌고 밑에 내용들은 자동 해결돼. 자동. 이것만 외워버리면 공통은 무조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에 정정 신청이 있고 변경 신고가 있어요. 자, 정정 신청이 있고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자, 정정 신청은 뭐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거고 변경 신고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정정 신청이 거기 1번에 보면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가 됐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정정이고 변경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 당사자의 잘못이 있었다. 바로 잡아주는 거 어떤 거? 잘못. 예? 내가 깜빡하고 뭔가 잘못 썼구나. 이걸 다시 고쳐주는 게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신고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신고 내용이 바뀌었다. 자, 면적이
100평에서 10평 늘어났다. 자,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는 100평이 맞아서 정확하게 100평 신고했는데 나중에 10평이 추가됐다고요. 자, 그러면 변경 신고해야 되겠다. 맞죠? 자, 다시 볼게요. 면적이 원래 100평인데 내가 깜빡하고 90평으로 신고했어. 내가 잘못했잖아? 그럼 뭐 들어가야 돼? 정정신청. 이해가 됐죠, 이제?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정신청, 신고상에 잘못 기재됐다. 정정신청은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거래지분 비율,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그 다음에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 등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자, 이런 게 바로 1, 2, 3, 4, 5 정정 신청 사유고, 정정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개공은 신고 필증에 정정상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어디 제출한다? 신고 관청에 제출한다. 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해라. 그러면 이미 정정 신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상태, 안 받은 상태? 이미 받았다고요. 이걸 다시 고쳐주는 겁니다. 잘못돼서. 이해가 됐죠? 여기 3번에 정정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 당사자 일방이 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거기에 제1항제 1호. 1호가 뭔지 위로 올라가 볼까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게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으면 자, 당사자 일방이 정정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전화번호 바뀌었다. 이거는 뭐 대답. 그래서 자, 정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급이죠? 왜냐하면 이미 발급을 받은 껴주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급? 다시 조금 쉬었다가 변경 신고 들어가 보.